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끼었네요. 어제는 더우면서도 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희끄무레합니다. 일단 희끄무레하니까 좋은 거는 덥지가 않네요. 덥지가 않아서 좋아요. 어제 한 컨테이너 들어와 가지고 내려놨는데 올해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만큼 매출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올해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경기가 좀 죽은 느낌이 좀 확실히 나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 그 호황 덕에 차도 트럭도 새 걸로 2대, 중고도 1대 사고, 지금 저쪽에 새로 설치한 그 워터제트 머신도 1대 샀고요. 작년에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에. 그것도 작년 한 5월부터 11월까지 한 6개월 동안 그랬으니까요. 거의 그렇게 그 정도로 잘 될까에는 기대를 못 했는데, 작년은 희한하게 좀 진짜 잘 풀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올해는 솔직히 작년만큼 되긴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출이 한 30% 정도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어요. 가져오는 물건을 조금 줄이고 다른 예산들을 조금 아껴가지고 쓰면은 별 문제가 없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원래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상태 아닌가 그래 싶어요.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 주문해 놓은 합판들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자재들, 그게 좀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달 말쯤에 도착을 했으면 했는데 아마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쪽으로 해가지고 주문한 거는 지금 이미 한 가지는 싱크대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도착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배달이 우리 쪽으로 될 것 같고, 나머지 가스레인지, 후드 이런 것도 한 3주 안에 도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를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영역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합판으로 만드는 가구 쪽, 이런 부분, 싱크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들 또 2명 더 고용을 했고요. 광고하고 이런 건 이제 충분한데, 의뢰가 왔을 때 이제 설계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하는, 건축사 직원 1명하고 3D 디자인하는 직원 1명을 또 추가로 고용을 했습니다.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은 좀 있었는데, 어차피 조금 작게 쓰고 하면은 인건비가 큰 수준이 아니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찌 보면 큰 인건비지만, 여기서는 작지 않은 인건비지만은 한국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조족제열이겠죠. 그럼에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나라 GDP가 한국의 거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벌이 하는 건 그래 아무튼 쉽진 않다. 이번 주에 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그거 이야기를 하고 막 꺼내보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찍다가 뭐 찍다가 뭐 직원들이 갑자기 뭐 이야기를 걸어온다든지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올렸는데 저번 주 중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한국인 슈퍼마켓에 그 경찰 특수 단속반이 와가지고 그 팔고 있는 물품을 압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을 그 체포해가지고 구치소에 이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식당하고 식료품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대형으로 해가지고 한국 그 식자재 가져와서 저기 납품하는 그런 대형 도매상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 뉴스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 FDA 필리핀 식품의약성 승인을 안 받은 그 항목들이 품목들을 다 압류했다. 그게 뭐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료 슈퍼마켓도 사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가지수는 한국에서 좀 가져와서 가지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인수한 이 창고 건물 이것도 요거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신 그러니까 식자재 도매 하시려다가 그때도 단속을 맞았어요.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거기 이제 경찰정보원이 그걸 보고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경찰 특공대하고 그 단속반이 와가지고 탈탈 털고 갔거든요.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 필리핀 인맥이란 게 진짜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는데 이 내용을 인맥이란 게 무서운 게 거기 판사분을 저희 쪽에서 알아가지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 직원 한 분하고 우리 쪽 지금 매니저로 일하는 직원이 관련됐는데 한국 직원은 뭐 한 달 만에 그 혐의를 종료를 시켰고 우리 여기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받았습니다. 그때 한 8개월 정도 재판 받고 우리 아가씨가 그래 저기 마음고생이 그때 심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변호사비는 제가 됐고요. 우리 제 직원이라 가지고 왜냐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 됐는데 변호사비 제법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속이 수시로 돌기 때문에 그 슈퍼마켓 하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지금 슈퍼마켓 가보면은 매대에 제품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식당도 있고 한데 식당도 똑같습니다. 웬만큼 규모로 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한 달에 순수익 100만원 정도는 끼 어려워요. 주인이 맨날 달라붙어 있고 이래야지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손님들 끌어당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뭐 한 달 돈 100만원 벌려고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흔하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가보면 처음에는 좀 하시다가 나중에 보면 안 계시고 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역시 여기 자리를 못 비우는 게 제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을 하려면은 한 가지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이야기인데 잔소리 같은 그 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그거를 아주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을 고정화된 매뉴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또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매뉴얼화 할 수가 없다면은 그 말로서 계속 지적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우리 목공 반장 팀장님도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전문화를 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손대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제법 상당히 큰 금액의 수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집이 상당히 큰 부잣집의 일인데 우리 그 목수 팀장도 그 한국에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게 아니고 여기서 먹고 살려고 독학으로 그 저기 뭐 싱크 만드는 그런 걸 유튜브 보고 배우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번에 뭐 일이 좀 크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많이 주어지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고용할 때 이야기를 한 게 절대 필리핀 직원들한테 그 어떤 기대를 하지 마라. 복잡한 내용을 일을 할 수 있는 대학교를 나온 직원들도 약간 내용이 복잡해지면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무조건 공장화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그냥 한 가지 일 또는 두 가지 일만 딱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나누고 그 일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른 일을 하면 자른 것만 완전 도사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깨끗하게 자를 수 있도록 그 부분 한 명은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사수, 부사수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조립만 구멍 내고 합판에 구멍 내고 스크류 박는 그것만 귀신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이제 문짝 따는 거 그렇게 분업을 안 하고 뭐 직원들을 작업자들을 오더라운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안 되더라고요. 왜 필리핀 회사에 가면은 직원이 일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아마 가시면 다 할 겁니다. 근데 좀 오래된 회사 특히요. 안정이 되는 회사.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 이제 공부를 한 수준이라든지 생활의 그 환경이 복잡한 일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 나라 보면은 정치하고도 좀 관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조금 넓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부터 방학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학교에 수업하는 수업의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한테 저기 어떤 수준 높은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기대하기가. 거기다가 이제 없는 학용품 같은 것도 뭐 학교 과제물, 프린트물 이런 것도 집에서 다 해줘야 돼요. 집도 고생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고생이죠. 그 나라 예산이 없냐? 제가 저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돈 뜯어가는 거 그것만 봐도 그 돈 엄청나게 세금이 여기 국가의 공식적인 세수의 아마 20% 적어도 20% 수준은 거기 이게 뒷돈으로 지금 그 공무원들끼리 상납하면서 대통령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돈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20에서 30% 최소요. 그게 뭐 세무조사 여러 나라에서 받아보신 분은 아는데 웬만한 규모가 되면 세무조사 다 받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탈탈탈 털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나라에 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개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런 돈들이 학교 교육에 쓰인다면 나라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바보가 되기를 이 나라 돈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상류층은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다수는 바보가 되기를 그래야지 이제 지금처럼 투표가 그 맹목적으로 되고 뭐 그런 게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뭐 오늘 금요일 좀 있으면 또 그 어제 한국 식당 아주 크게 하신 여기서 제법 이름난 식당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장님하고도 안면이 있고 그런 분인데 그 지금 카페 하나 오픈하신다고 그 작업할 게 좀 있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보기로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무난하게 가고 내년에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맨날 이거 뭐 재미없는 일 돌아가는 이야기 올리니까 좀 그렇네요. 나중에 그래 그 카페 가거든 또 한번 뭐 찍을 만한 게 있는 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